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하네요. 정말 아이스 커피를 부른 날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제가는 어린이와 웃음을, 그리고 어린이와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재규 교육학원그룹의 김재규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기업의 기술 총괄 임원을 하고 있는 우리 온인선 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와 웃음을 그리고 어린이와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김재규 이사님 먼저 한번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저는 김재규 경찰학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청년들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 소개를 했는데 우리 사무총장님도 소개를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떨까요? 그러면은 제가 잠깐 제 소개하고 그러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중헌입니다. 예. 그리고 그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거의 코리아 한국 대표이사 겸 이제 부사장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보시면 이제 고물상 아들 전중헌입니다라는 책을 작년에 냈었는데 이제 혹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고물상 하면 땅도 넓고 사실은 흙수저가 아니고 부잣집 아들 아니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지방에 아주 이제 조그만 공간 어머니와 함께 빌려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제 정말 헌신하시면서 그 니어거를 끌면서 고물을 주어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의 청년들과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마음으로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젊은이가 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좀 더 좋은 마음, 그다음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온 이사님은 좀 이따가 또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럼 김재규 이사장님도 보니까 이제 책을 쓰셨더라고요. 얌마 너만 공부하냐? 참 그 제목을만 보면 참 이상한 제목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 제목만 보면은 야임마인데 이제 줄여서 얌마 너만 공부하냐 이 말 속에는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공부를 하면은 가장 힘들어한 게 자기만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쓰는 말이 야 임마 너만 공부해 남들도 똑같이 공부를 해.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제목을 붙였고, 이제 이 책 내용은 제가 이제 우리 경찰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의 그 애환들을 좀 기억에 남는 이런 학생들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공부하는 과정, 힘들어하는 과정, 고통받는 과정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게 야 임마 너만 공부하냐 이 책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목만 보면은 사실 읽고 싶지 않은 좀 그런 책인데 내용을 보면 혹시 그러면은 책 내용에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사연이나 기억에 남는 사람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사실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기존에 제가 한국 HP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베이비 박스 캠페인이라고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캠페인을 같이 어린이재단과 하면서 인연을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버려진 아이들이 또 그 버려진 다음에 또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베이비박스 후, 뒤후라는 그 후를 써서 베이비박스 후 캠페인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어왔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커서 젊은이가 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좀 많은 아픔도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웃음을 주고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또 다른 정말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냐가 사실 고민이었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사장님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책 내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사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조금 전에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이 책 내용에 딱 맞는 기억에 나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8살 학생인데 강의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기에도 너무 어려요. 그런데 이제 가리키는 과목이 법 과목이라 강의 도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몇 살이나 되냐고. 그래서 이 나이를 물어보기에 조금 쑥스러워서 영어를 못하는데 How old are you? 딱 그랬더니 또 센스 있게 18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18살이면 이제 고등학교를 막 갓 졸업한 학생인데 그래서 물었어요. 법 과목을 알아듣겠냐? 그랬더니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눈빛에는 대단히 그 열의와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경우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 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가다가 포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오랜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꾸준히 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상담할 기회가 돼서 이 학생의 개인사를 또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줄거리가 되게 비슷한 느낌의 그 가정사를 듣게 됩니다. 제가. 근데 이게 뭐냐면은 14살에 이 친구가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그럼 아빠는 뭐 하냐라고 이제 뭐 어떻게 아빠하고 그러면 같이 사시냐 그랬더니 아빠도 집에 안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빠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말을 흐렸더니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타지로 돈을 벌러 가셨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은 이 친구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이 친구 밑에 18살인데 이 친구 밑에 동생이 셋이 있대.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 그러니까 또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여학생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아침에 새벽밥을 첫밥을 먹고 첫 차를 타야 그 자리에 앉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침 5시 30분 첫 차를 타고 학원을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 5시 반 이전에 일어나서 동생들을 위해서 밥을 해놓고 또 반찬을 만들어 놓고 학원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조금 하다가 이제 포기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2년이 돼서 계속 지켜봤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소녀 가장이 된 거죠. 소녀 가장이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어렵다는 관문들을 통과하고 그래서 강의할 때도 칭찬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엄마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아빠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소녀 가장으로서 움직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요 친구하고 제가 참 이 친구가 많이 울었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힘들 때마다 제가 그렇게 힘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힘들 때마다 말 한마디 방향을 잡아주고 또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라는 그 위로의 말을 하고 그럴 때에
아, 이게 돈으로 기부하는 거, 또 재능 기부하는 거, 이거 못지않게 이 기회를 주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기회 기부라는 이러한 용어를 써서 저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매일같이 이제 어려운 친구들 상담을 해보면은 동기만 부여해주고 기회만 주면은 우리가 말에도 그게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이 친구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또 뭔가 재물적인 것을 도움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회를 줘서 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총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기억나는 학생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후원 기부라고 해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그런 기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능 중에 그 재능을 이용해서 기부를 함으로써 기부의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회 기부라는 이 단어는 제가 지금 이사장님으로부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기회 기부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이 기회 기부라는 걸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더 우리가 하면 오늘 특히 이제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어린이들 또 우리의 꿈과 희망인데 이 어린이들이 커나가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이제 대학생 또는 이제 사회인이 되는 이런 젊은 층까지를 감안해서 이 기회 기부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영광인데요. 우리가 어린이가 어느 순간 되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느 순간 되면은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나눔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또 어린이들을 나눔이라는 이러한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고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데 그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어린이 재단, 어린이 기부, 어린이 나눔 이런 것은 있지만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제 생각도 들고 청소년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기회를 주는 거고 그 기회를 우리 기성세대가 또 환경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하고 그 친구들이 경쟁을 해서 또 사회에서 또 다른 기성이 돼서 또 후학들이 들어오는 어려운 이 후학들을 또다시 기회를 줘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면서 기회비용이라는 기회기부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해봤는데요. 우리 청소년 요즘에 M4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어린이들 특히 힘듭니다. 네. 어린이들도 요즘 학원 너무 많이 갑니다. 어린이들 놀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근데 힘들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M4 세대라고 그래서 그 M4 세대는 청소년들만의 책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바디로 다 노력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걸 이제 저는 이제 생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회를 잘 좀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제 경험상 우리 청소년들이 유형이 다양해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겠다. 그 다음에 방법만 알려주면은 하겠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선뜻 사회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선뜻 한번 해보고 실패를 하면은 좌절하고 또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용기도 주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의 그 경험, 쓰라린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알려서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회를 주는 사람들도 도네이션 한 것이다, 기부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꼭 돈으로만, 또 재능 기부만, 요게 기부가 아니고 기회 기부가 요즘에 딱 들어맞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우리 오늘 같이 얘기하실 이 패널 분 중에는 또 어떻게 어린이와 그 블록체인을 엮어서 그 나눔이라는 것을 엮을 수 있을까, 제가 되게 궁금하고 또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이게 지금 가장 큰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사실 이제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매일매일 어린이날, 매일매일 초록우산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어린이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이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해서 어제 오픈식 때 여러 가지 카네이션 중에 초록 색깔 카네이션이 있는데 꽃말이 없어서 어제 그 꽃말에 대해서 꽃말을 지정하고 정말 어린이에게 감사하는,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 어른들이 초록색 카네이션을 어린이에게 달아주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주신 우리 김재규 이사장님, 그리고 또 우리 오인선 이사님도 내년부터는 꼭 어린이날 초록색 카네이션을 사서 동네 어린이 또는 주위의 어린이에게 달아주는 그런 그 문화에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앞으로는 후원 기부, 재능 기부, 플러스 기회 기부라는 걸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즈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그 기회 기부에 계속 동참해 주시고 더욱 많이 실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린이와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과 기부, 그리고 블록체인과 봉사, 그리고 블록체인과 어린이 또는 블록체인과 이러한 우리 비영리 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기업의 기술 총괄 임원을 맡고 있는 온 이사님 모시고 잠깐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제 거는 굳이 안 올려줬나? 제 거는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재단 70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랑받는 70주년, 우리 나이로 치면 7순이 됐는데 어린이재단 이 소중한 날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CTO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과연 요즘에 화제시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기부 문화, 나아가 이러한 어린이 재단 이런 활동이 어떻게 하면 매칭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오신 김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블록체인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수많은 어린이들은 블록체인 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가장 좀 가볍고 가장 좀 어렵지 않게 그냥 조금 가볍게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 블록체인을 아마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이란 용어를 잠시 잊으시고 여러분 집에서 아마 금전출납부나 가계부를 쓰실 겁니다. 그 가계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한 가정에서 가계부를 하나만 쓰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수정이나 삭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수입 지출이 있을 때 그거를 승인받기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원장이라고 부르는 그 문건이 하나만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잠깐 상상나래를 펴서 동네의 모든 사람이 가계부를 쓴다고 상상을 해보고 그 가계부에는 우리 집만이 아니라 옆집 모든 동네에 있는 금전 출납부 내용이 다 적힌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내용이 동시에 다 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 제가 오늘 저녁에 금전 출납부에 수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우고 싶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지우면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와 똑같은 그런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우려면 동네의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장부를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원장이라는 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혼자 갖고 있는 원장이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곧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장, 그래서 분산 원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초록우산 같은 우리 재단이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기부나 또는 봉사, 특히 이제 기부 문화를 이어가거나 바꿀 수 있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파워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내가 했던 일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했던 일은 언제라도 삭제와 이변조가 되지가 않습니다. 즉 그런데 우리가 기부 문화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솔직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기부했던 기부금이 정확히 수혜자한테 전달이 되느냐, 얼마나 전달이 되고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이건 사실은 항상 풀리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기업체들, 많은 재단들, 많은 후원 단체에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처음 출발점을 지금 보시는 빗기브라는 2013년에 미국에서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빗기브의 특징은 기존의 현금이나 온라인, 전화 이런 매체를 통해서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통해서 기부를 받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플러스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은 제가 기부한 이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언제 진행이 됐는지 수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특징이고요. 그런 과정을 미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2015년에는 공식 비영리 단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그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우리 김재규 이사장님, 아마 이제 후원을 좀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많은 또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김재규 이사장님이 매달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을 어떤 아동들이 받고 누가 받고 어떻게 했고 하는 것들이 투명하게 그 후원자에게 제대로 공유가 되고 완벽하게 이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후원을 하시면서 가장 좀 뭐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우리 저 이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평상시에 퀘스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금이 어디로 누구에게 마지막까지 가서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은 조금 의아해하죠. 의아해하는데 이 블록체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시키면은 정말로 의미 있고 좋은 그 사업의 하나의 기능,
수단이 되겠구나.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기능화돼서 여기에다가 장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들으면서 요렇게 아주 좋은 그 투명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물길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드는 하나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또는 해외 사례나 단체가 있는지 좀 한번 공유를 해주시죠. 네, 제가 또 갖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면, 어이구.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유니세프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유니세프도 전 세계적인 구호 단체이고 그런데 유니세프가 최근에 2가지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새로운 좀 기능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즉 기존의 계약 관계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보통 그거를 저희는 계약을 수행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수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질, 유변조 그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늘 존재를 하기 마련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그 계약이 성립되고 실행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이런 거를 실제로 실행화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얼마 이상 모집하는 게 달성을 하면 그 기부금을 반드시 집행을 하겠다 혹은 수혜자한테 전달을 하겠다라는 거를 전산화로 프로그램을 하고 기부금이 도착하는 순간 기부금이 목표를 통과하는 순간 자동으로 그걸 수행하는 그런 걸 유니세프가 도입을 했고요. 이런 거를 토대로 내가 내는 기부금이 정말로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로 수혜자한테 전달이 되겠구나는 확신이 드는 거죠. 이 확신이 든다는 거는 기부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쁨이거든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시도라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예를 좀 보여드리면 스튜디오 안이 없다 보니까 판넬도 힘을 축 쳐져 있습니다. 하늘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그리고 주문 한번 해봅니다. 네. 또 하나 블록체인에 있어서 중요한 펑션 중에 하나가 채굴입니다. 채굴. 전산의 힘을 빌려서 그런 암호화폐를 꺼내는 기술인데요. 사실 채굴을 하는 데는 컴퓨터 파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호주 지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런치를 했냐면 이 프로그램에 가입된 사람이 희망을 하게 되는 조건 하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의 그런 인프라를 도네이션 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니세프는 그 CPU 파워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게 됩니다. 채굴을 해서 암호화폐를 채굴을 하게 되면 그거를 실제로 기부 활동을 통해서 수혜자한테 전달하는 거죠. 즉 제가 특별히 힘을 들지 않아도 제가 갖고 있는 잉여 자원을 기부함으로써 실제로 수혜자한테 그 내용이 전달되는 또 하나의 기부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그 방법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그러면은 아까 우리 김재규 이사장님 말씀하신 기회 기부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후원 기부하고 재능 기부 중에 하나로 봐야 될까요? 그거를 재능 기부, 후원 기부, 그다음에 기회 기부라고 나눕니다. 지금 그 부분들까지는 재능 기부, 후원 기부가 되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쓸 건가가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선명하게 더 특정이 되고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테면은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궁금하니까요. 이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외형만 보고 어떤 재능 기부나 그 후원 기부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맞춤식 기부는 이걸로 가능하십니까? 맞춤식 기부. 그러니까 기회를 맞춤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돈을 줘도 딱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부를 했을 때에 사실 평균치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이러한 기부를 하는데 상대방이 뭐가 필요하고 또 이때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재능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한 거. 네. 제가 그 우리 이사장님의 질문을 혹시 제 이해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후원 기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재능 기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기회 비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어린이의 상황에 맞게 맞춤식으로 이 세 가지 기부 방법 중에서 그 어린이들마다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기부를 이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가장 핵심은 익명성과 1대1입니다. 피어 투 피어. 예. 방금 질문하신 그 맞춤식 기부해 봤을 때 P2P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항상 퀘스천입니다. 나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할 수 있을까? 라는 첫 번째 한 가지. 두 번째는 내가 기부하고 싶은 사람을 정해놓고 기부할 수 없을까? 물론 수혜자를 그룹으로 정해서 그 그룹을 수혜자를 후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특정 어린이, 특정 학생을 정해놓고 기부를 한다면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했을 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개인과 개인을 1대1로 엮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수혜자하고는 학생을 정해놓고 그 학생을 곧바로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왔습니다. 박수!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는군요. 다음부터 어린이들에게도 하늘을 향해서 소원을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다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사용한 글로벌한 사례로 유니세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빅데이터, AI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핀테크 측면에서 그러면 혹시 핀테크 측면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부 문화에 좀 연결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준비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리바바, 중국의 이커머스 큰 그룹이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만 내가 네. 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일종의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이 엔트러브라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런치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핀테크가 알리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리페이를 실제로 거래할 때, 결제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곧바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존에 후원을 하고 싶은 사람, 나는 후원을 하고 싶어. 근데 좀 더 쉽게 하고 싶다. 내가 마치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듯이 그냥 간단히 후원할 수 없을까?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사실은 이런 유사한 후원 방법이 있었지만 블록체인과 핀테크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과정이 투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게 기존의 방법과 좀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지금 이제 해외에서 유니세프 같은 곳이 했고 이제 알리바바 같이 큰 중국의 IT 전문 대기업이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 혹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기부나 이런 봉사, 이 기부 관련한 혹시 사례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계속적으로 좋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역시 자료를 한번 준비했고요. 자, 사실 그 대기업이나 그룹들 가운데서는 이런 후원 문화에 되게 적극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들 혹은 개인들이 이런 후원 문화에 동참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기 마련입니다.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을 일종의 성공 단계까지 올려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는 블록체인이 꿈이 있고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펀드를 모을 수 있는 열린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럴 때 ICO라고 얘기하는데 ICO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후원자들한테 인베스터들한테 펀드를 모으게 되고요. 그 펀드를 갖고 실제로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꿈과 테크놀로지를 실제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여기 AID 코인을 예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스타트업 하면서 기존의 사업 분야가 아니라 기부 문화, 체리티 이런 자선 문화를 실제로 기업화 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비영리 단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런 걸 전달할 수 있을까? 또 비영리 단체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걸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자라는 뜻에서 ICO를 했고 많은 부분들이 동참을 해서 실제로 이제 실현화 단계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능은 실제로 지금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지만 꿈을 피우고 싶은 여러 가지 단체들과 젊은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젊은이와 그런 조그만 회사들에게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말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우리 오 이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기업의 기술 총괄 임원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김재규 이사님께서도 서두에 계속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셨던 그 기회기부 오늘 특히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오 이사님도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기회기부로 70시간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블록체인 강의를 해주는 거에 앞으로 어떨까라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오늘 제가 확답을 받고 여기서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블록체인 강의를 70시간 기회 기부를 하겠다라는 약간의 뭐 재능 기부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어떤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기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이 방송을 빌러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꿈과 희망에 있지않은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단들이 앞으로 후원해 나갈 이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블록체인이 어떠한 우리가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들의 꿈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의 조그만 이 재능을 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제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이 어렵다, 복잡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IT 업계를 한 22년 있다 보니까 블록체인이야말로 정말 우리 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고 쉬운 기술이다라는 의미로 제가 블록체인 일종의 뭐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101가지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곧 출간 예정인데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정말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생활을 하나씩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블록체인이고 그중 하나하나를 기회를 찾아서 그 꿈을 실제로 현실화시키는데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곧 젊은이가 될 어린이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꿈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규 이사님도 70시간의 기회기부 강연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론 저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이들이 잘 성장을 해야 그 어린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또 청소년이 잘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또 제 역할을 했을 때에 우리 사회는 풍성하고 또
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나무의 뿌리, 이 나무의 뿌리. 네, 예.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잘 주는 것도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기회 기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 동영상 보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